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의 x, 이게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배운 함수라는 놈은 일반적으로 입력값과 출력값들의 관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게 주 목적인데,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는 y는 x가 는 1차식이고 y 꼴 x가 는 2차식이면 2차 함수고, y는 분모에 x가 있으면 분수함수고, 루트가 있으면 무리함수고, y 꼴 sin x, 코사인 x를 상가함수라고 배웠잖아. 그러한 이름들이 결정짓는 요소들이 y는 요 형태잖아. 이게 지수니까 지수함수라고 이름 지었고,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a는 미치인데 그놈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고, a는 1이 아니다. 요 조건이 지수함수를 만족하는 조건입니다. 자, 이인즉슨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미치, 자 지수에서 요 x가 입력값이고 요게 지금 전체 나오는 값들이 출력값이 될 건데, 요 지수 x가 자연수일 때는 미치 뭐가 돼도 상관없어서 실수 전체가 돼도 상관없고, 요 놈이 정수로 확장되면서 정수로 확장되면서부터 해가지고 미천 0을 제외한 모든 놈이 다 되었는데, x의 이제 분수, 즉 유리수가 이제 유리수로 확장되면서 x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미천 양수밖에 안 된다고 그래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양수면 이 x에 내가 유리수도 넣고 실수도 넣고 막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양수라는 뜻이고, 만약 미치 a가 1이면 이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y 꼴 a가 1이면 1의 x이면 x에 뭘 넣더라도 이만 1이잖아. 맞지? y 꼴 1이라는 그래프 옆으로 쭉 끊는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라는 말은 미천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되고 미천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지수함수의 말뜻입니다. 지수함수라는 말 속에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알겠죠? 조건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렇습니다. 함수라는 놈은 입력값, 정의역이라고 하고 출력값, 치역. 이 출력값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y 꼴 2x라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y 꼴 2x라는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놈은 지금 x에 내가 0을 안 넣어보자. x에 0 넣더니만 0 넣으면 얼마 되지? 2의 0승은 1이잖아. 맞지?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여기 0,1이야. 요 점 지나게 알 수 있고, x에 1을 넣어봤더니만 1,2가 되니까 이쯤 지키겠지. 1,2. 그 다음에 x에 2를 넣으면 2,4가 되죠. 저 위로 올라갈 것이고, 3 넣으면 2,2의 3승은 8인가 더 많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x에 이제는 음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x에 마이너스를 넣더니만 x에 마이너스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하고 똑같잖아. 맞지? 마이너스 1,2분의 1을 좀 지켜야 돼. 이렇게.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2를 지금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4분의 1에서 좀 지키기.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이래 됩니다. 마치 비행기가 쭉 이렇게 이륙하는 방향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 꼴 2x 그래프고, 그래프 개형을 기억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난 점은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점점점 이런 왼쪽 가면 갈수록 이 x축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x에 뭘 넣더라도, 맞지? 요 놈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x에 마이너스 100을 넣었다 치죠. 마이너스 100 넣으면 2의 100승분의 1이잖아. 분자가 0이 돼야지만 0이 되는데 절대 0은 될 수가 없어. 됐어? 이런 그래프라는 거 알겠죠? 여기 지금 y 꼴 2x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좀 설명해 보면 보다시피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놈은 뭐가 정의역이냐 하면 x를 원수로 가지고 입력값이잖아. 이 정의역은 x에 뭘 넣어도 상관없나? 마이너스 뭐 아니면 뭐 마이너스 5,000 뭘 넣어도 상관없잖아. 정의역은 x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입력값은 실수 전체, x에는 정의역은 뭘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실수 전체 값을 넣어도. 치역이지, 치역. 치역은 나오는 y 값들이 치역인데, 자, 요런 게 벌어지지. 내가 뭘 넣더라도 나오는 y 값들이 전부 다 요 주어진 그래프에 대응되는 y 값들은 항상 x축의 위쪽에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y는 0보다 크다지. 실수 전체지.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점. 정점은 반드시 지난 점을 말하는데, 정점은 0,1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죠. 정점. 정점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난 점인데,
밑이 얼마든 간에 x에 0 넣으면 무조건 어떤 놈의 영승은 1이잖아. 그래서 0,1을 반드시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프는 무슨 함수야? 증가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입니다. 점점 x값이 커지면 클수록 y값이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는데, 이 증가함수라는 놈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x1, x2 중에 x2가 더 크다면, 그렇다면 fx1, fx2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입력값이 x는 입력값이잖아요.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fx1, fx2라는 말은 나오는 함수값인데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나오는 값도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증가함수를 표현할 때 밑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수함수는 밑이 이렇게 보다시피 1보다 큰 숫자가 되는지 또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볼게. 두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x에 0을 넣으면 2분의 1의 0승은 1이니까 요 정도 지날 거예요. 지날 거죠. 그 다음 x에 이제 1을 넣으면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이잖아. 1,2분의니까 더 작아지겠죠. x에 1을 넣으면 2분의 1에 적으니까 4분의 1 되겠죠. 요렇게. 반대로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될 것이야. 요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모양이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저 모양과 y 대칭되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주어진 그래프의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전체가 되는 게 맞고 동일하죠. 이것도 똑같고 시역도 나오는 y 값들도 보다시피 항상 위쪽에 그려지니까 이것도 똑같아. 점점까지 다 똑같네. 다 똑같지.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점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그래프가 점점 y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 방법이 x1, x2 중에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나오는 함수 값들이지. fx1, fx2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나오는 함수 값 이게 작아진다. 이게 지금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용어입니다. 연결됐죠?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일단 연습하기로 하고 좀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데 지수함수의 y를 볼 ax 그래프 그릴 텐데,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잘 생각해볼까? y가 밑이 a가 1보다 클 때 2일 때는 증가했고, 또 그럴 것이 밑이 2야. 밑이 1보다 큰 숫자라고. 그 놈을 거듭적으로 판단할수록 점점 숫자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당연히 맞고. 밑이 1은 될 수 없는데 밑이 1이 딱 된단 말이야. 1이 되면 무조건 옆에 쭉 꺼지는 거를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숫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보다 작은 숫자, 뭐 2분의 1 이런 것들이지. 그 놈을 거듭적으로 판단할수록 점점 그 값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가장 중요한 건 지수함수는 무조건 밑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근데 1은 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밑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케이스인데,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오히려 되고 밑이 클 때는 그래프가 보다시피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는 이게 y 볼 a의 x 그래프가 될 건데, 이때는 a가 반드시 1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보다시피 증가한다 이 말이야.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밑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y 볼 a의 x 그래프를 맞는데, 이때는 밑이 1보다 작을 때, 밑이 1보다 작지만 밑은 일단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하고 a라는 놈이 1 사이에 있을 때는 보다시피 그래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뭐라고? 정의역은 그래프의 정의역, 입력값은 실수전체죠. 정의역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놈은 x는 실수전체.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 나오는 y 값들이지. y 값들은 y를 원소로 가지. 치역. 그 놈은 y는 항상 위쪽에 그려진다. 밑이 1보다 크든지 또는 0과 1 사이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이 놈은 0보다 크다. 실수전체지. 이걸 y는 실수죠.
큰 실수 전체, y는 0보다 큰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점이라고 했지 아까 쌤이 정점. 이 정점은 0,1이라는 놈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죠. x의 0은 무조건 밑이 뭐든 간에 1이 되잖아. 0,1을 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 빨간색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빨간색은 점점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노란색은 밑이 0까지 있으면 점점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넓함수가 됩니다. 두 가지 얘기할 건데,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y 꼴 2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하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y 꼴 2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y 꼴 3x인 거지. 직접 선생님 다 점을 찍어보면 압니다. y 꼴 3x 그래프도 x에 넣으면 0,1을 지날 것이고, 1은 반드시 지날 것이고, x에 1 넣으면 3이 될 거니까 이건 2고 3이 더 위에 찍히겠지. 이게 더 급격히 올라가는 거 맞아. 맞지?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수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이 주어진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만든 요 점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점점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과 왼쪽에 그래프의 대소 관계가 바뀐다. 오른쪽은 보니까 파란색 더 위에 있잖아. 근데 왼쪽은 뭔가 흰색 더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이 점점이 중요해지니까 나중에.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밑이 감소함수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야. 직접 여러분 찍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런 걸 그렸어. 이게 y 꼴 2분의 1의 x의 그래프. 근데 요 파란색 이름 그래프가 뭐냐 하면 y 꼴 3분의 1의 x 그래프. 직접 여러분 찍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나시 0,1을 지나고 반드시 요놈도 마찬가지로 밑이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데? 라고 보면 누가 더 큰데? 3분의 1하고 2분의 누가 더 큰가요? 밑이 숫자로 봐봐. 2분의 1하고 3분의 1 누가 더 큰 숫자니? 2분의 1하고 3분의 1 누가 더 큰 숫자니? 2분의 1이 더 큰 숫자야. 밑이 부모잖아. 부모가 작을수록 더 큰 숫자지. 맞지? 이게 더 크니까 이 점점을 기준해서 시계 반대 방향처럼 마치 이게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형태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특징들 다 설명해봤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제 그날 지수함수는 평행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쉬운다. 자, 연습합니다. 그래프 그림 연습할 건데, y는 기본적인 그래프 2에 x 빼기 1 이 그래프 다음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저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가 뭐지? 이 그래프 원래 그래프는 뭐냐 하면 y는 2의 x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예요. 지수함수 핵심. 요 놈을 원래 지워진 저 x 아래 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원래 x에서는 x 빼기 1 들어갔으니까 x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있지. 평행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그래프 대응은 당연히 증가함수가 될 건데 x 방향으로 1만큼 지금 평행이동하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놈은 y를 2x 그래프를 x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고 원래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y 플러스 3 되겠네. y 플러스 3. 맞지? 그럼 원래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집어넣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또 평행이동인 거지.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빼기 3만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평행이동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지수 함수니까 일단 그래프만 제대로 파악할 줄 알면 그놈의 최대값, 최소값,
정의역, 치역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모든 함수는 다 사실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줄게.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말면 됩니다. 세 가지 알면 됩니다. 점근선 아까 설명하다가 얘기를 못 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방식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다시. y 꼴 2x를 그렸다. 그렸어요. 이게 y 꼴 2x 승의 그래프, 원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지금 보니까 점점 근처로 가는 직선이지. 그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잖아. 맞지? 이게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x축에 점점 근처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프가. 그걸 점근선이 합니다. 요놈을 뭐라고?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평행이동하지 않았을 때는 점근선이 뭐냐 하면 x축이 점근선이야. 밑이 1보다 클 때도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건데 점점 근처로 가겠으면 어쨌든 이 직선이잖아. 맞지? 점근선은 x축인데 그놈을 좀 세련되게 말하면 우리는 y 꼴 제로라고 이렇게 됩니다. y 꼴 제로 이게 점근선이에요. 원래. 자 그런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볼 거야. 세 가지. 첫 번째. 퍼스트. 점점 반드시 지난 점이지. 반드시 지난 점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지수는 0되는 지수가 0이 되는 x가 콤마 그때의 y 이게 지금 정점이에요. 반드시 지난 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을 보는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이냐 하면 y는 지수 파트 가로 이게 점근선이야. 그림 빨리 그리겠으면 설명해 주는 거야. 세 번째 밑이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큰지 밑범위지 밑의 범위 말은 밑의 범위 말은 못해 나는 왜 못해 밑을 확인하자 밑을 확인한다면 말은 못해 밑이라는 놈은 밑이라는 놈은 같이 지수에 어떻게 말하지? 밑을 확인하면 밑을 확인 왜 밑을 확인하냐 하면 밑이 1가 크면 그래프가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함수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그렇게 빨리 그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원래 y를 2x 그래프 그렸잖아. 그놈을 x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하고 왼쪽으로 좀 갔을 때 이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시 y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지. 이래 되겠지. 대충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린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을 좀 설명해 보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합니다. 제일 처음에 찾은 게 뭐라고? 퍼스트. 점점이에요. 점점으로 한번 보자. 뭐라 해놨냐? 지수는 0되느냐? 지수가 뭐가 지수인데? 이게 지수잖아. 맞지? 잘 봐야 돼. 지금 쌤 설명은 책이 없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나중에 엄청난 파워풀하게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연습해야 되겠지. 이게 지수잖아. 지수 0되는 x값이 얼마지? 1이. 지수가 0이 되는 x값은 1, 콤마. 그때 이게 1 되는 순간 전체는 0이 될 거 아니야? 2의 0승은 얼마죠? 1이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겠나? 그때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반드시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두 번째 보여야 될 게 점근선으로 갈 건데 점점 근처로 가는 직선이잖아.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하면 y는 뭐라고 하는지 지수 파트 가르잖아.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다. y는 이게 지수 부분이잖아. 지수 부분 가르쳐. 그렇지? 이게 점근선이라는 뜻이야. y 꼴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third 위치.
밑이 얼마? 밑이 지금 얼마야? 그래, 지수 함수. 밑이 지금 2네. 맞지? 밑이 2란 말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됐어. 근데 그래프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프 확인했으니까 그래프. 자, 제일 처음에 정점 찾습니다. 정점이 1,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요쯤 지키게 돼. 요 점을 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근선이 y 빼기 3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빼기 3은 좀 있겠네. 이게 지금 정근선이에요. y 빼기 3. 요 직선에 점점 근처로 만나는 뜻이죠. 맞지? 그 다음에 밑이 2니까 증가함수지.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에 점점 근처로 가는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됐습니까? 이거요. 요 정도만 그리면 되는 거야. 디테일하게 그려보고 이 정도까지. 자, 계속 연습합니다. 지운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필기 안 했지? 자, 필기 하나 주겠습니다. 필기하고. 자, 한 개 더 연습할게요. 다음 그래프 그려보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뭔데? 정점이지, 정점. 자, 연습한다 해서 정점은 뭐지? 자, 요거 같이 듣고 필기하시면 좋겠어요. 집중해 연습해보자. 정점은 뭐라 해놨습니까? 지수가 0되는 x값. 지수는 이게 지수잖아. 0되는 x값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이게 0되는 순간 2의 0승은 1이니까 3 곱하기 1 빼기 2니까 2,2 그때 y가 이게 정점이죠. 됐습니까? 정점. 두 번째, 정근선이야. 정근선은 y는 지수 파트 가리잖아. 지수 파트에 더 손을 갖고 지수 파트 곱해져 있는 거나 한 덩으로 곱해. 가르치. 마이너스지. 이게 지금 정근선이야. 밑은 뭐가 되죠? 밑은 이 밑은 3이 밑이 아닙니다. 밑은 뭐냐 하면 x 밑에 있는 게 밑이. 지수 밑에 있는 거. 밑은 2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정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니까 요즘 지키보시오. 이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꼴 마이너스 1, y 꼴 마이너스 요즘 있겠다. 마이너스 요런. 그렇지. 이게 지금 y 꼴 마이너스, 이게 지금 정근선이 되겠지. 밑은 또 2니까 증가함수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요수 건처럼 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이게 내가 다르고. 됐어. 자, 한 개만 딱 연습할게. y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y는 마이너스 3 이걸 복잡을 한다. 2에 마이너스 2x 빼기 플러스 3 마이너스 3 다음 그래프 그려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한다. 위에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정점이 얼마인데? 요걸 0되게 만드는 거. 맞죠? 얼마야? 2분의 3이가 2분의 3, 그럼 얼마 되지? 2분의 3, 이게 얼마야? 이게 0 되는 순간 2의 0승은 1이고 마이너스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7. 여기 정점 지나가지. 그 다음 정근선이지. 정근선은 뭐가 된다고? y는 지수 파트 가렸으니까 이게 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밑이 얼마지? 이것 때문에 다 틀린다. 밑은 뭐냐 하면 밑이 2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말은 잘 들어라. 밑은 이걸 밑이란다. 밑이라면 이게 지수잖아. 지수 밑에 밑이 맞는데 지수의 개수 x 앞에 숫자가 1일 때를 우리는 밑이란다. 다시 말해보라. x 앞에 숫자가 1일 때 밑이란다. 사실 이거는 1이 되는 거야. 요 놈은 2에 마이너스 2승으로 묶어내면 x 빼기 얼마? 2분의 3. 이해됐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 4분의 1이야. 그 놈의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돼요. 사실. 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가 있어야지가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밑이 눈에 보이는 이게 2가 밑이 아니란 말이지. 밑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가 뭐거든? 1일 때를 밑이란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랬다시피 y 있고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3에 곱하기 2의 x 빼기 이건 x 앞에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이게 2가 밑이 맞는데 지금 x 앞에 계수가 얼마인데 2잖아. 그러니까 밑은 얼마야? 2의 마이너스 2승이 밑이 되는 거야. 즉 4분의 1이 된다. 이해되겠니? 밑이 지금 얼마야? 밑은 4분의 1이야. 이게 핵심이야. 됐어. 자, 그림 그려보자. 그림이 희한하게 바뀌었거든요. 잘 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랑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인데 입만 이상하게 생겼을 거예요. 잘 봐. 어쨌든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정점이 얼마나? 2분의 3 콤마 몇 순간? 2분의 3 콤마 좀 중요해.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대충 직시해가지고 그 다음 정근선은 y고 빼기 4야. 빼기 4? 이게 마이너스 7인데 빼기 4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y고 맞지? 그 다음에 이 점 지나야 되고 이게 점점 근처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밑이 지금 얼마나? 4분의 1이야. 밑이 4분의 1이면 원래 밑이 4분의 1 있으면 그래프 왜 생겼지? 이래 맞지? 위는 점? 이래 되는 거지. 이 말은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돼. 이게 그래프.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잘 봐. 이제부터 그래프 다시. 결국은 함수란 놈은 함수를 배우면 주 목적이 뭐냐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인데 그 놈들의 차이점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전체 다시 말할게요. y 이꼴 2x야. 요 놈하고 y 이꼴 2의 마이너스 x하고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저놈은 밑이 얼마지? 2야. 맞나? 밑이. 지금 없어. 그래프.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밑이 얼마인데 2잖아. 밑이 2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y 이꼴 2x 그래프지. 기본적인 그래프인데. 그만 밑이 얼마인데? 밑이 2가 아니지.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밑이 얼마야? 밑이 얼마야? x가 개수가 얼마? 1일 때 했잖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밑인 거지. 이게 마이너스 승 얼마죠? 2분의 1 감소함수잖아.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프 특징 잘 봐. 이게 지금 y 이꼴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인데 이놈과 이놈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 x 대신에 서로 부호반대인데 맞지? 이런 거 배웠을 거야. x 대신에 부호반대는 뭐지? y축 대칭이지. 이게 두 그래프는 지금 뭐야? y축에서 대칭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요거 설명하고 싶어. y 이꼴 마이너스 2x 쌤, 이거 이상한데? 아까 전에 밑이 얼마나? 밑이 얼마?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 지금 연습하자. 밑이 얼마니? 밑은 2입니다, 여전히. 알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y 이꼴 마이너스 2의 x가 아니고 수학은 표현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랑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여기다. 알겠지? 이거는 마이너스 1을 x가 했다는 뜻이고. 이 말은 2를 x하고 마이너스 붙였다는 뜻이야. 알겠지? 밑은 이거는 마이너스 2지만 밑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왜? 밑은 무조건 양수가 됐으니까. 이런 표현하자. 이런 그래프 그리지 못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밑이 지금 얼마? 밑이 2인가? 밑이 2. 알겠죠? 그럼 밑이 2인데 이거 마이너스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랑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랑 똑같은 거 맞나? 그렇지. 그리고 맞더니만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는 어떤 방식이겠지? y 대신에 부호반대잖아. 맞지? y 대신 부호반대는 뭐지? x축 대칭.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이게 y고 2x 이거였는데 요 놈하고 x축의 대칭했는 그래프는 대부분이지. 이게 지금 y 이꼴 마이너스의 2의 x승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써보자. 내 지금 밑에 그림까지는 여러분들 사실은 수능에 나오지만 일반 내신체에서 너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값이 원래 생각해봐. 이게 원래 뭐라고? 항상 말했지 내가 양수 붙잖아. 거기다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음수. 그런데 같이 대칭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 한번 보면 y는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 이 그래프 보자. 요 놈은 밑이 얼마인데 그럼 밑이 얼마야? 밑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미친 거야. x가 개수가 1일 때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면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했단 말이야. 이 주어진 그래프를 x축에 대칭했는 거지. 이게 지금 y 이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축의 대칭이구나.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랬던 거니까 이게 y 마이너스 3에 2에 아까 제가 그랬던 거니까 이거다 2의 x 뭐 마이너스 3에 되는 거야. 이 그래프다고 밑이 얼마? 밑이 4분의 1이야. 밑이 4분의 1. 밑이 4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래프가. 맞지? 근데 최고차는 부호가 뭔데? 음수잖아. 앞에. 그러니까 x 대신해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뜻이지. 그래프 기억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 어렵습니다만은. 함수 y는 y 이꼴 2분의 1에 전체 x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말로 보면 이거 원래 그래프 뭐지? y 이꼴 2분의 1의 x 그래프 원래 그래프였어. 그 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는데 그래프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찾는 게 뭐였지? 점점이지 점점. 반드시 지나지 그렇지. 어디 지나갔겠지? 요거 0되게 만들어. 1, 그때 y 값 있잖아. 이게 0 되면 2분의 1의 0승은 1이니까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정근선의 방정식이지. 점점근선하는 정근선은 y는 지수 파트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어. 그렇지? 얼마? 빼기 3 이게 정근선. 밑은 얼마? 밑은 지금 x 앞에 개수가 1이잖아. 1이니까 밑에 2분의 1이 그냥 그대로 밑이 되는 거지. 밑은 2분의 1입니다. 그래프 그려보니까 그 다음에 지수 앞에 부호가 지금 뭔데? 양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면 된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 알겠죠? 어차피 그래프 그릴게. 정심 얼마라고? 1, 마이너스가 좀 지키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무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정무수는 지키듯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 1에 지날 거예요. 1에 지날 건데 이게 1에 지나는지 1에 지나는지를 모르겠네. 맞지?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는가? 이게 지금 y축이잖아. y축과 만난 점을 알고 싶은 거야. y절편이 나지. y절편. y절편은 x하려고 넣으면 되겠노? 0 넣으면 되지. x 0 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가 될 것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를 알고 좀 지키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주어진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 이게 1, 4분면이고 2, 3, 4인데 1, 4분면은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4분면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2번. y는 ax 그래프가 있는데 지수함수네. 이게 지수함수란 말이 없고 함수란 말이 있지만 뒤에 이런 말이 있잖아.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맞지? 지수함수. 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또 c만큼인데 두 번째 c는 x 해주세요.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문제 오타 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c만큼 두 번이지 한 번만큼 이동했는 거야. 그 그래프를 이걸 할 때 마지막에 상수 a, b, c, c인데 마지막 c 한 개는 지워주세요. 그냥 a, b, c, c.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오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의 친구로 왔네. 해보자, 천천히. 주어진 이 그래프를 x축 방향 b만큼 먼저 이동시켜보자. 뭐 이래 되지? y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단 말은 x 대신에 뭘 집었단 말이야? x 빼기 b를 넣었다는 거지. 이게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는 거지. 맞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1학년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잖아. x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단 말은 원래 x 대신에 x 빼기 b를 대입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c만큼 이동했단 말은 여기다 더하기 c 붙이면 이게 y축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하는 거지. 이놈이 뭐라고 한다 했어? 그놈이 y 이꼴 2분의 1에 그 다음에 2x에 그 다음에 빼기 4랑 같아진다. 겹칠 때 두 개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적당하게 조작해서 두 개 똑같아지도록 만들라는 뜻이야. a와 c 값을 구하라 했는데 요 밑에 식을 한번 조작하면 어떠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식을 요건 이렇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전개한다고 해야지. 곱하기
2분의 곱하기 2의 x가 되겠지. 맞지? 곱하면 뭐든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같네. 여기까지 됐어. 요놈 또다시 정리해보면 2분의 1은 2에 뭐랑 같지? 마이너스 1승입니다. 곱하기 2의 2x. 지수에서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밑이 동일한 이 동일한 놈들 두 개 곱했으니까 곱하기는 두 개 뭐니까? 두 개 대내가 나잖아. 2x 빼기 됐어.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이고 요건 연산 못합니다 지금. 더하기 빼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지금 x 합 개수가 1이잖아. 이건 묶어내야지. 이런 거는 2에 2로 묶어내면 되겠네. 묶어냈지만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렇게 결국 이건 뭐랑 같은 거야? 2의 제곱은 4잖아.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거랑 이렇게 됐어요. 스몰 a 값은 얼마 되지? 미치는 4가 되겠네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b랑 이랑 같아 되니까 b는 2분의 1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c 값은 이게 전체 값이 c가 되겠지. 마이너스 c가 c 값이 되겠죠. 다 곱하겠습니까? 맞죠? 다 곱하면 얼마 되지? 마이너스 4가 되나? 그게 답입니다. 그게 2번 문제. 자, 그 다음 나온 게 지수함수의 최대세소인데, 자. 최대 최소값 구하려고 그러면 그래프만 그려내면 되죠. 근데 일단 지수함수 이렇게 있으니까 잘 봐. y 이고 a의 fx가 되겠어. 이 fx는 뭐냐? 입력값이야. a가 1보다 클 때 생각해보자. 지금 지수함수인데 밑이 얼마냐 하면 a입니다. a야. a가 밑이 1보다 크면은 그래프는 뭐는 증가함수가 될 거 아니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이놈은 이래 되겠지. 요 놈의 좀 최대값이 최대값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생각해봐. 그래프 단조롭게 쭉 증가하는 거야. 그래프가 단조롭게 쭉 증가하는 거지. 하면 입력값이 오른쪽으로 크면 클수록 나오는 값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입력값이 누군데? 이 fx라는 입력하는 입력값인 거야. 그러니까 y 꼴 a의 fx 저놈이 최대가 요놈이 최대가 된단 말은 이게 최대가 된단 말은 fx가 입력값이지. fx가 최대일 때지. 최대일 때. 입력값이 가장 클 때가 아니야. 그때 afx 나오는 함수값이 afx가 최대가 되는 거지. 알아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y 꼴 afx라는 놈은 밑이 중요한 거야.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지금 입력값이잖아.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반대로 그렇다면 y 꼴 a의 fx가 있는데 이거는 a라는 밑이 0보다는 크고 이런 범위에 있다 진짜. 그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fx가 입력값이지 최대일 때 이게 가장 크면 전체 y 꼴 f y 값이 이게 y 값이야. y 값은 뭐예요? 이거가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감소함수는 입력값이 크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프의 최대 최소입니다. 나머지 값들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인데 3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어. 3번 문제 그렇게 해줬다. y는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x 요 놈의 조짐돼서 최대값을 몰랐으면 최대. 자 보니까 위에는 지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이거 좀 파란색이지. 이건 전체가 입력하는 입력값이 될 것이야. 맞지? 문제를 맞더니만 밑이 얼마인지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감소함수고 전체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모 박스는 뭐가 돼야 되지? 최소가 돼야 되겠지. 최소. 요 말이지.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래프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니까 요 전체 지수가 들어가는 놈인데 이게 지금 작으면 작을수록 구해야 되지 가장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말 의도를 알겠습니까? 일단 뭐 구해야 되겠지? 요 놈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저 그래프는 x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겠죠? 2차 함수. 최고상이 양수고 이래 생겼을 것이고 여기 지금 x제곱을 2가 될 것이고 그때 나오는 요 값이 빼기 3이다. 그러니까 이 놈은 제일 작은 최소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3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이게 빼기 3이 될 때 전체 값은 최대가 된다는 뜻이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야. 마이너스는 역수고 2의 3승 즉 얼마야? 8지 8. 이게 내가 전체 최대값 8이다. 이런 답을 넣을 수 있다. 자, 다시. 그래서 물어보자. 다음 요 놈이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은 얼마인가 하면 얼마죠? 최대값은 8. 그때의 x값은 얼마인가 하면 그때 x값은 빼기 3이 아니고 그때 x값은 2가 됐어. x가 2가 될 때 요 전체 값은 빼기 3이 되고 그래서 전체 값은 8이 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놈 전체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입력값이 최소일 때지. 왜 그렇지?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은 빼기 3이었고 이게 빼기 3이 딱 되는 순간 즉 2분의 1에 빼기 3이 되는 순간 그때 8이라는 답이 최대값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번 문제였습니다. 4번 정역이 x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함수 y는 2배 그 다음에 x 빼기 3 곱하기 3에 3 빼기 x 요 놈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려내야 되겠죠. 저거는 좀 변형시켜야 됩니다. 잘 봐. 일단은 그냥 그려주고 그 다음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요 놈은 이제 모든 지수 함수, 지수 연산할 때 꼬리가 있으면 꼬리 빼릴 거야. 잘 봐. 이거는 2에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성과 같은 거야. 이게 노란색이지. 이게 같은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밑이 동일한 거 곱하면 그게 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문제 안 적었어? x 마이너스 2가? 미안합니다. 그게 같은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앞으로 이제 지수 방정식하고 배우겠지만 꼬리를 빨리 이 꼬리 마이너스 꼬리를 빨리 띵해뜨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게 똑같은 거야. 그놈 또 곱하기 이 말은 뭐라면 3에 3승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요놈 두 개를 먼저 계산할게요. 2의 마이너스 x는 뭔데? 4분의 1이죠. 이건 뭔데? 3의 3승은 27이지. 그럼 얼마인데? 4분의 27. 그 다음에 2의 x랑 3의 마이너스 x가 남았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 요 3의 마이너스 x는 또 뭐라 하니? 3분의 1의 x라는 놈하고 같다는 걸 알수. 그렇지. 왜 한꺼번에 다 정리해 봤더니만 y는 그래프대로 4분의 27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쓰겠지. 3의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뭐가 같다고? 요 놈이 3의 분의 1의 x랑 같은 거. 빈만 플러스 와 같이 3의 x분의 1하고 같은 겁니다. 요걸 곱하면 3의 x분의 2의 x랑 같아집니다. 그 놈은 지수 법칙에서 이거랑 같은 겁니다. 따라와. 이 그래프 좀 어렵게 정했나? 다시 빨리빨리 안 되니까 자, 다시 보십시오.
요놈 2개 곱하면 요게 지금 얼마야? 4분의 1. 요놈은 27 곱해서 4분의 27 곱하기 2의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야. 3의 마이너스 x는 3분의 1의 x가 같고 요놈은 또 3의 x 승분의 1하고 같은 거고. 그렇지. 결국은 요놈은 4분의 27에 3x 승분의 2의 x가 같은데 x는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나눠주는 지수 법칙에서 다시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됐어. 그럼 주어진 그래프의 밑은 얼마? 밑은 3분의 2가 밑이야. x 밑에 있는 이 밑이 지금 어떻게 됐죠?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래프에 감소하지. 감소하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최소값을 물어왔으니까 입력값은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 범위 내에서 가장 x에 몰렸어. x가 어떨 때야? x에 몰렸을 때 최소값이니까 감소함수니까 입력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지. 가장 큰 거 얼마? 2를 했을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x 2를 찍어놓으니까 2일 때 2느니까 9분의 4가 되나? 2일 때 얼마 되지? 4분의 27 곱하기 9분의 4가 되거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겠지. 3. 최소값 3을 갖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쌤처럼 이렇게 그냥 풀어 많이 먹고 사실 연습한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되지. 이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지수잖아. 지수함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처음 그래프 배웠지만 단조로 이렇게 쭉 정가든지 단조로 이렇게 쭉 감소하든지 단조로 나오세요. 단조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있잖아.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지랄도 하지 않잖아. 올라갈 때는 그냥 쭉 올라가고 맞지? 내려갈 때는 쭉 내려가고 끝나고 그러니까 구간이 나타나 있잖아. 구간이 양극값 찍으면 돼. 빼기 3하고 2를 집어넣으면 돼. 어디? x야. 원래 값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큰 값이 뭐가 되나?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래 됐으면 구간이 만약 요수도 이까지만 물어봤다 하자.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받고 그러잖아. 최대값은 인마가 최소값은 인마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놈이 최소값 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지수함수는 이렇게 단조롭게 그냥 쭉 내려가든지 쭉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간의 양극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 중에 작은 놈이 최소고 큰 놈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지. 제 말 따라왔죠? 그래서 답은 뭐야?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더 작은 더 큰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게 4번 문제였고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뭐만 표정을 다 짓고 있네. 이해가 잘 안 되나? 자, 5번은 완전 색다른 문제가 아니야. y 이꼴 3 x 플러스 2의 더하기 3분의 1 x 플러스 1 요놈의 최소 그놈이 54입니다. 그때 상수값으로 가는 요놈은 범위도 특별하게 없고 좀 독특한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배웠던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자, 산술기하 문제 한번 정리해볼까. 산술기하 평균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 최대값 최소값으로 볼 때 산수기하 쓰잖아. 산수기하는 언제 쓰냐 하면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조건이 필요하죠. 네모 세모 하잖아. 네모가 양수니까 네모가 양수 세모도 양수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쓸 때 양수 조건을 쓸 때 네모 더하기 세모지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평행 2배의 루트에 네모 곱하기 이렇게 산수기하 평균 구하는 공식이잖아. 쓰는 방법은 언제 쓴다 했습니까? 산수기하는 합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은 최대값 바꾸니까.
이게 산수. 합의 최대값은 산수기하고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왜 주어진 산수기하 평균 쓰냐 그러면 지수함수는 제가 공부했다시피 지수함수는 이게 뭔지 몰라도 항상 x축의 위쪽에 그려지잖아. 그럼 아까 안쪽에 그려졌을 때 앞에 보고 보는데 양수야. 무조건 위쪽에 그려진다. 둘 다 위쪽에 그려진다. 이건 항상 뭔데? 양수다. 이게 항상 양수고 이게 네모지 네모. 이건 항상 양수고 이것도 항상 양수다. 양수 조건에 지금 합의 세수값 물어봤으니까 산수기하고 쓸 수 있는 거. 알겠죠? 어렵다. 해보자. 요는 뭐야?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커나가네. 2배에 루트에 2개 곱했는 거죠. 그렇지? 곱해보자. 3에 x 플러스 2a 곱하기 3분의 1에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이보다 커나간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놈의 최소값이 54래.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이게 제일 작을 때지. 이게 제일 작을 때지. 이게 제일 작을 때인데 인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제일 작을 때고 그게 지금 얼마나 봐요? 최소값 54래. 이렇게 얘기해. 됐나? 자, 그래서 문제 풀면 됩니다. 양변에 1로 약분 했더니만 루트에 3에 x 플러스 2a 곱하기 3분의 1을 내가 고친다.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맞지?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러고 쓰고 양변이 2로 나눴더니만 그놈은 27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에 자 밑이 똑같아졌네.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요놈은 3에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맞으면 더할 수가 있지. 맞지? 더하면 x는 사라지고 a가 된다. 그게 지금 얼마나? 27. 자, 그 다음에 요는 어떻게 볼 수 있지? 3에 루트는 앞에 2가 있는 거야. 3에 뭐가? 2분의 a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지? 그 놈은 27은 3에 몇 승이야? 3승입니다. 아, 따라서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 되죠? a는 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산술기하고 문제 풀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지수 방정식. 방정식은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죠. 지수 방정식은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가는 게 지수 방정식이야. 해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밑 같다지. 밑을 같게 합니다. 밑이 같다. 밑이 같으면 당연히 지수가 같다. 이래 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2의 x는 플러스 1이랑 같답니다. 4의 3승.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4의 2x 마이너스 1. 다음을 만족하는 미지수 x를 구하라. 알겠지? 여기 지수 방정식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밑을 똑같이 만들 거야. 요건 밑이 지금 2고 밑은 사실은 8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지수 함수 보면 8인데 지수 방정식 밑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2의 x 플러스 1로 만들고 요 놈은 4는 2의 제곱이잖아. 맞지? 2의 제곱이니까 2의 4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누가 이해하셨겠죠? 알았어? 한꺼번에 좀 보나? 연습 안 됐어. 2의 제곱이잖아. 그놈의 x, 그놈의 2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2의 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지수 법칙에서 이거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2의 4의 x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보다시피 이게 밑을 같게 만든 거야. 밑이 같았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은 보시면 4x에 빼기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x는 보시면 3이 되니까 x는 얼마나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지. 첫 번째가 밑이 같다지. 그러면 지수 같다. 이게 문제 풀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겠죠.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그 배울 때 다시 한번 봐요.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 같다라고 풀면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는 밑이 같은 거지. 밑이 같은 게 아니고 지수 같은 거, 지수. 지수 같다. 지수 같으면 당연히 뭐 같겠노? 밑이 같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밑 같다. 그래 풀면 되는데 또는 한 개 더 나옵니다. 지수 같다. 근데 지수가 는제로 될 수도 있잖아. 지수가 0이면 밑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수가 0이 되면 밑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놈의 영성은 무조건 1이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볼까?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말하지 a x 플러스 1 그놈 전체에 2x 플러스 4 이제 막 만드는 내 마음대로 그놈하고 같다. 3x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4 다음을 풀라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밑은 같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르다. 근데 지수 같잖아. 지수가 요놈하고 요놈이 지금 같은 거 보이죠? 같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 같은 거 밑이 같아야지. x 플러스 1하고 3x 빼기 4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치고 x 플러스 1이랑 3x 빼기 4가 같다라고 풀겠다는 뜻이죠. 풀면 2x는 그러고 치면 넘어가서 5가 되고 x는 2분의 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이 주어진 지수 2x 플러스 3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는제로라면 하면 어떤 놈의 영승은 무조건 뭐야? 1이고 어떤 놈의 영승은 1인 것 같아지는 거 맞지? 따라서 이게 0되는 x값이죠. x는 뭐든? x는 마이너스 2분의 3도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 조심하면 돼. 이해하시겠지? 됐나? 지수 방정식의 첫 번째 해법이야. 이건 사실 그 중요한, 이건 너무 당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풀 건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 밑에 것에 설명을 지울게. 지우고. 오늘 선생님 수업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 좀 풀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책 오면 6번하고 7번이 그 문제입니다. 6번, 7번 풀고 난 다음에 8번 설명할 때 좀 많이 설명해야 되니까 그때 시간 좀 투자하도록 하고 6번 문제는 기본 문제만 보겠습니다. 지수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8에 5 빼기 2x 됐나? 그 놈하고 같답니다. 4 곱하기 세제곱권 루트에 2를 만족하는 x값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밑을 통일해야 됩니다. 지수에 미지수 x 있으면 지수에 미지수 x에 있는 것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밑 통일할 건데 밑은 8, 4, 뭐 2를 보이니까 2로 다 통일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2로 통일해드리면 이놈은 2의 3승이잖아. 2의 3승에 5 빼기 2x가 되겠지. 이놈은 4는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 곱하기 요놈은 고치면 뭐가 되지? 2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 알지? 빨리빨리 고치줘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요놈은 2의 지수 법칙에서 곱하면 15가 되나? 15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요놈은 2의 지수 법칙에서 요놈 두 개는 뭐한다? 더하는 거지. 하면 3분의 7이 되겠지. 자, 보다시피 밑을 똑같이 했으니까 지수 여기 있는 15 빼기 6x랑 3분의 7이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 산에 그러면 마이너스 6x 그 놈은 15가 넘어가니까 복잡면 3분의 7 빼기 3분의 45가 되나? x는 보시면 마이너스 3618이가 분의 뭐 빼면 얼마지? 38이가 마이너스 38 되겠죠. 그래서 x는 약분까지 하니까 9분의 17 되나? 9분의 19가 되나? 9분의 19가 계산도 안 돼. 이게 답이지. 답 3번에 있네. 이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밑을 같게 하면 지수 같다. 그래 문제를 풀었던 거고. 이게 6번 문제입니다. 7번. 7번은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x 그놈 전체에 x 빼기 5 이렇게 있고 그놈이랑 같다. x 플러스 8에 x 빼기 5
이 주어진 놈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치는 다른데 지수가 같은 거야. 지수가 x 빼기 오로서 같은 거야. 지수 같다니까 당연히 위치 같아져야지만 두 개 생긴 꼬라지가 완전히 똑같아져서 같은 놈이 되겠죠. 첫 번째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라는 놈이 밑이 같다. 밑 같다고 예상하겠지. x 플러스 8하고 같아야 되겠다. 정리해보니까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되잖아. 3x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될 것이다. 4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가 되죠. 마이너스 나온 x값은 얼마야? x는 얼마 되지? x는 1이 되든지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되든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나온 답이에요. 이번에는 지수가 뭐가 되면 되지? 0이 돼버리면 같아지는 거죠. x는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 x는 5가 될 수도 있네. 여기 나오신 모든 답들이죠. 그 모든 답들을 다 더하니까 답하면 답은 2가 됩니다. 2. 그게 답이겠습니다. 그게 7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 이제 설명 좀 많이 길어져야 되니까 너무 지울게요, 여러분들. 연습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너무 지울게. 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부터 선생님 설명한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요런 형태 나옵니다. A의 X의 전체의 제곱. 요런 거예요. AX 전체, 어떤 지수 전체를 제곱했는 꼬라지 나와요. 이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치환한다, 치환하는 게 문제겠습니다. 치환. 뭐 어떻게 하냐 하면 A의 X이라는 건 A의 X라는 건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치환하면 항상 범위에 조심해야 되지. 치환을 하게 되면 지수함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치환하게 되면 항상 범위야, 범위. 새로운 범위지. 범위에 주의해, 범위죠.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범위를 조심하라는 뜻이야. 자, 지금 나는 A의 X라는 걸 T로 치환했는데, 맞지? 원래 X라는 입력값이 없어지고 T밖에 안 났잖아.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범위가 뭐가 되지? 우리가 배웠다시피 X에 뭘 넣더라고, 여러분들아.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라는 걸 배웠다고. 위쪽에 그려진다고. 그렇지. T의 범위는 뭐예요? 양수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X에 뭘 넣더라도 AX라는 그래프는 위쪽에 그려진다고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AX라는 걸 내가 T로 치환했을 때 T는 항상 무슨 양수라는 범위를 가지는 거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알겠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정상 문제부터 설명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시험을 하게 되면 근의 형태가 바뀝니다. 근의 형태가 바뀝니다. 자, 요새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8문제 있으니까 8문제 한번 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8문제 보니까 이 말 뜻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2의 2x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더하기 32는 제로. 이놈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계산하는 것도 똑같더니만 요게 뭐지? 2의 2x라는 놈은 2의 x의 전체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알겠죠? 맞지? 지수의 전체 제곱까지 나온다고. 요 2x도 보이네. 그러니까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하기 전에 항상 꼬리를 내버릴 거야. 이 꼬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요 놈은 2의 x라는 놈의 전체 제곱하고 똑같은 거. 마이너스 9 곱하기. 요 놈은 2 곱하기 2의 x랑 같은 것이. 이렇게 꼬리를 내버렸다고 생각해. 됐어? 그 다음에 더하기 32는 제로 그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치환하겠습니다. 뭘 치환한다고? 2의 x승이라는 거 t로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양수라는 범위가 있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보자. 이건 t제곱이 되겠죠? t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요 계산하면 18이네. 마이너스 18t가 될 것이고 더하기 32는 제로라는 t에 관한 2차 방식이 되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인수분해서 풀 건데 곱해서 30이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18 나오는 게 뭐가 있니? 똑바로 계산한 거 맞지? 뭐 있노? 16하고 2네 맞지? 16하고 2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따라서 t 값이 얼마나? t는 16이 되든지 또는 t는 2가 되든지 자 근데 치환했을 때 돌려줘야죠. t가 원래 뭐지? 나는 구하고자 한 게 원래 x 값의 범위 x 값들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t는 원래 2의 x잖아. 2의 x가 지금 16이 된다는 거지. 또는 2의 x가 2가 된다는 뜻이고 16은 2의 4승인 거 알고 있잖아. 따라서 x는 뭐가 될 수 있지? x는 4가 되든지 또는 x는 여기에 2의 1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죠. 모든 거를 다 더하라 하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 1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풀었던 방법인데 너는 가지고 계속 한번 설명해보자. 이 문제 가지고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끝났는데 잘 들어봐. 혹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많이 어려집니다.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t에 관한 2차 방식 풀을 때만 답이 지금 하필이면 1에 나왔어. 이쁘게 나왔단 말이야. t 이꼴 얼마? 16 또는 2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인수분해 문제를 지금 조작해가지고 문제 풀을 때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뭐. t 이꼴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2차 방식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요 놈은 답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렇지? t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마치 음수가. 마치 이 답은 뭐든 컷이 돼버린다. 컷. 없어져 버린다. 그렇지? 그럼 답은 뭐가 되지?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태니까 답은 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설마 안 됐지? 조심해야 될 게 뭔데? 치환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에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 얘기해보자. 다 지울게. 다 지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자. 주어진 지수 방정식의 요 놈의 두 근이야.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얼마지? 이놈의 두 근을 더하라 했으니까 좀 전에 답 나왔잖아. 답이 얼마였습니까? 두 근 돼서 5가 나왔지. 5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요 놈을 이렇게 치환했단 말이야. 그럼 요 놈의 두 근은 뭐가 되지? 이 주어진 t에 관한 2차 방식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닌 거야. 이놈을 내가 알파, 베타로 적어놓고 한 다음에 왜 이거는 두 근은 알파, 베타니 이것도 알파, 베타잖아. 두 근의 합, 근과 계속한 게 두 근의 합. 답 다르지? 이게 알파, 베타가 아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근의 형태가 바뀐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지.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해봐. 원래 이 알파, 베타라는 놈은 누구의 답이었지? 알파, 베타는 근이라는 놈은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원래 이 알파, 베타라는 놈은 이 x에 지금 성립한다는 뜻이었는데 치환했을 때 지금 x가 있나? 없잖아. 그럼 이제 x 없어. 그러니까 원래 알파, 베타라는 놈은 이 x에 대해서 2의 알파승이다. 이걸 만족한 t 값들이란 말은 이 두 근은 2의 알파승하고 2의 베타승이 이놈의 두 근이 된다. 이게 근의 형태가 바뀐다 이 말이지. 다시 원래 방정식에는 x의 답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x에 대해서 성립했다는 뜻이고 x에 대해서 2의 알파, 2의 베타 이게 답이라는 뜻이잖아.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고 이걸 만족한 t들이란 말은 2의 알파, 2의 베타인 거죠. 이놈의 두 근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문제 순으로 이거를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하고 싶어. 그럼 이거 두 개 뭐 해야 되니? 곱해야지만 더하기 형태가 나오잖아. 그래서 두 근의 두 근 곱하는 거 되지. 2알파, 2베타. 두 근 곱하면 근과 계수하는 것은 얼마 나오지? 이거분의 이거라고 해서 32가 나오는 것이고. 그제서야 지수 법칙에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고. 맞지? 32는 2의 5승이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시험 왜 이래 풉니까? 어차피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래 안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다 완벽해지면 이거 뭐 완전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미지수를 더 준다면 여기에 32, 요거 여기 9 안 주고 그냥 K 이래 탁 줬다 치잖아. 문제가. 나하고 이놈의 두 근을 더하라 했다. 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면 이걸 내가 이렇게 고치면 뭐가 되지? 얼마 되니? 하면 2K가 되나? 2K. 이렇게 될까? 이 수변은 못하잖아. 이 답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문제를 준다는 거지. 라고 할 때 이놈의 두 근을 더하라 하면
치환했을 때 이런 두 거는 이거니까 지금처럼 풀 수밖에 없는 거지. 쌤 말이 어떠하겠죠? 그럼 그게 식으로 나옵니다. 치환하게 되면 글의 형태가 바뀐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해하셨죠? 뭐 어떻게 바뀐다고? 원래 두 건을 알파, 베타 했으면 치환했을 때 두 건은 뭔데?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두 건이 되는 거예요. 이 알파, 베타 두 개 더하고 싶으면 두 개 뭐 해야 돼? 곱해야지만 그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두 건의 곱을 이용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말해보면 그까지 얘기하지만 좀 복잡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치환하면 근의 형태가 바뀐다. 그 다음에 범위에 조심해라. 이만해가지고 8번문제 풀어봤는데 8번문제가 수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지금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이거야. 알겠지? 그것 때문에 문제 나오니까 뒤에 실전 문제 할 때 그놈 연습하도록 하고 뒤에 있는 지수 분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자, 지수 분석까지 방정식 배웠으니까 지수 분석도 그닥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설명하고 자, 이제는 지수 분석이야. 부등식은 뭐가 부등식이죠? 부등호를 만족하는 x 값들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해요. y equal ax 그래프가 있었죠. y equal a의 x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죠. 지금 요건 증가함수니까 a는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다 증가해요. 맞지? 이거는 좀 디테일을 그려볼까?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볼게. 여기 x1이라는 겁니다. x. 여기 x2가 어렵게 나죠. x, a, b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값이 뭐겠다 하면 a를 하면 안 미안합니다. m, n이라 하자. 미안. 이렇게 하자. 그럼 나오는 요 값은 뭐겠지? 주어진 지수함수에다가 x에다 m을 넣었으니까 이게 a의 n승이 될 것이고 맞지? 나오는 요 값이 뭐가 되지? 요 값이 a의 n승이 되겠죠. 자, 저 그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a의 m승하고 a의 m승하고 a의 n승하고 보니까 그래프상 보면 알겠다. 누가 더 크니? a의 n승이 더 이쪽에 있으면 이게 더 큰 거 맞잖아. 맞지? 그랬더니만 m하고 n하고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누가 더 크니? n이 더 크지.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수 부등식, 이게 지금 지수 부등식이지. 지수 부등식. 밑이 똑같네. 밑이 똑같은데 이쪽이네. 부등호방이. 하면 요 놈하고 요 놈 크기도 똑같아지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지. 밑이 언제야?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밑이 만약에 이런 감소함수 이게 y equal 여전히 ax 그래프는 맞는데 이번에는 0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는 그럼 그래프가 지금 감소할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보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내가 n을 넣고 여기다가 m을 넣고 그럼 나오는 값이 여기 뭐가 되지? a의 n승이 될 것이고 요 놈이 a의 m승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a의 m승하고 a의 n승하고 같으면 a의 n승이 더 위쪽에 있잖아. 더 큰 거 맞지만 그렇지만 m하고 n하고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네? 이거는 n이 더 크네. 부등호 방향이 왜 된다고? 바뀐다. 이해됐죠? 자 다시 지수 부등식이야. 밑을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크기를 비교할 건데 그런데 하필이면 밑이 0과 1에 있는 감소함수라면 이 두 놈의 부등호가 바뀐다는 뜻이다. 그것만 조심하도록. 제 말 따라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지수는 결국은 뭘 가지고 논다? 밑이야.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알겠지?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지수 부등식입니다. 나머지 문제 풀면 다 똑같은 거니까
밑에 있는 문제 맞아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지울게. 핵심이 뭐라고? 지수 반부등식 문제에서 밑인데 특히 부등식 문제에서는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부동방이 바뀐다. 이게 핵심이다. 자, 9번 보고 9분의 1에 2x, 9분의 1 대 2x의 마이너스 1. 고놈 보다 크고, 그 다음에 3, 루트의 3 보다는 또 크고, 3분의 1에 x 마이너스 5. 다음 마주하는 x, 정수 x의 개수,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의 미지수 x에 있는 부등식인가 지수 부등식이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항상 얘기하지만 밑을 통일해야 됩니다. 밑은 뭐로 통일할까요? 셈은 3으로 바로 통일할게요. 자, 천천히 보자. 9분의 1이라는 놈은 뭐랑 같아? 3의 제곱을 역수해 놓는 거잖아. 맞지? 3의 뭐랑 같지?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 9분의 1이야. 그 놈의 2x의 마이너스 1을 볼 수 있어. 요 놈은 3 곱하기 루트 3이라는 놈은 3의 몇 승이지? 2분의 1승하고 같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1이네. 그 놈의 x 빼기 5 이렇게 고친 다음에 자, 정리 좀 해보면 3의 지수 곱수를 곱하면 되지. 곱하면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놈은 3의 요 두 개는 밑이 똑같은 데 곱하면 두 개 더하면 되죠. 2분의 3승 됐죠? 그러면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됩니다. 이제 크기를 비교할 건데 밑이 다 똑같이 했잖아.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의 크기만 비교하면 돼. 밑이 지금 3이야. 1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방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고 이거 풀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2 보다는 크고 누가 2분의 3 그네 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다음 만족하는 x 값들의 범위를 찾아라는 뜻이죠. 이게 뭐죠? 연립 부등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풀라는 뜻이니까 연립 부등식이고 저걸 이루어져야지.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2라는 놈이 2분의 3보다 작다. 이거 만족하는 x값만 찾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 찾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한 게 내가 원하는 답이다. 자, 위에 거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4x 식이 복잡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나 이거 되죠. x는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뭐가 돼? 8분의 1 이런 답을 구하죠. 첫 번째 답이. 자, 이놈도 마찬가지네. x 넘어오고 이게 뒤로 넘어오니까 x는 2분의 7 되나? 2분의 7보다 작다. 이걸 바로 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나온 답입니다. 둘 다 요 놈하고 요 두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이니까 답은 x는 8분의 1보다는 크고 x는 작다. 2분의 7보다 작다. 이게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습니까? 1부터 있네. 1, 2, 3 밖에 없죠. 3.5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밖에 없으니까 3개라고 해서 답 3번 찾으면 되겠네요. 그게 조지 9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 자, 부등식이라고 하고 3에 2x는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그 다음에 3x 더하기 27은 이 부등식의 해를 물었습니다. 지수 부등식인데 좀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지수 방정식이랑 동일한데 뭐가 보이니 너네? 3의 x의 전체 여기 뭐야? 3의 x의 전체 조리 맞지? 치환하는 문제죠. 자, 치환합니다. 3의 x승이라는 놈을 t로 치환할 건데 자, 중요하지.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긴다. 특별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돌려줬더니만 t제곱에 이거는 마이너스 12t가 될 것이고 그럼 더하기 27. 자, 그래서
인수분해서 풀겠네. 3하고 9 되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따라서 답이 뭐가 나오죠? 3보다는 크고 t가 9보다 작거든요. 지금은 우연성 답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답 맞잖아. 근데 답 적을 때 확인해야 돼. 이 답하고 뭐랑 이거랑 동시에 맞춰야 된다고. 둘 다 0보다 큰 거 맞잖아. 참이야.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인수분해도 답이 일어나잖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일어나올 수 있잖아. 답이 하면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답 적을 때 뭐예요? 0보다 크고 9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 말도 알겠죠? 두 개씩 문제 나온단 말이야. 여기 조심하라고. 지금은 요거 동시에 맞춰한 게 요거 동시에 맞춰한 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x 값들의 범위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t는 뭐가 t였지? 3보다 크고 t는 뭐가 t는? 3의 x승이 t였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은 3의 1승이 될 것이고 3의 x승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3이네. 3 밑이 1보다 크다. 따라서 답은 뭐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래 적으면 내려오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번 문제 답입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자. 11번 문제입니다. 부등식 2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놈 빼기 다음 부등식 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수 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될 건 사실은 꼬리를 빗내 뿌립니다. 그 꼬리 얼마 떨어지면 2의 제곱이잖아. 4 곱하기 2의 x 이렇게 꼬리 빗내 뿌릴 줄 알아야 될까? 됐나? 더하기 이 말은 뭐예요?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니까 2의 1승이잖아.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꼬리 빗내 뿌려야지. 뭐가 됐나? 그 다음에 요놈하고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역수 관계. 그럼 뭐 하고 싶은지 느껴. 양변에 2x를 곱하고 싶어야지. 왜요? 라고 하면 집합셈하고 행렬을 빼앗잖아. a 더하기 a 역행렬이 뭐 2다 이런 게 나왔다 진짜. 그럼 너 뭐 하고 싶니? 이만 뭐라 하고 있지? 나에게 제발 a를 곱해줘라고 한다고 했잖아. 역수가 나오면 마찬가지야. 이거 x 플러스 x분의 1이 2라 하자. 플러스하면 너무 많은 양변에 x 곱하잖아. 왜 곱하니? 이거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잖아. 이걸 곱해가지고 1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이해됐죠? 이걸 딱 보는 어떻게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잖아. 자, 이건 무슨 관계야? 역행렬 관계잖아. 역행렬. 똑같은 거야. 역수, 역행렬. 그러니까 양변은 뭘 곱하고 싶은가? 2의 x를 곱하고 싶은 것이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은 뭘 곱한다고? 2의 x는 곱한다고. 그러면 왼쪽은 뭐냐? 4 곱하기 2의 x는 곱했으면 그러면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역수 관계니까 그냥 2가 될 것이고 맞지?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는 되겠지. 또 뭐 하고 싶어? 또 2x 전체 제곱 보이잖아. 또 치환하는 문제지. 그래 반복되는 거야. 2의 x이라는 걸 t로 또 치환하는 식은 4t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9t가 될 것이고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얼마야? 4하고 1하고 2하고 1하고 이러잖아. 인수분하면 8이고 1이고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t는 얼마 되지? 4분의 1보다는 크고 t는 작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범위를 t는 항상 뭐 된다고? 양수로 해야 되는 거 맞다. 그 범위만 됐죠?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찾아봐. t가 뭐였지? 2x가 t였으니까 2x가 4분의 1은 뭐 같은가? 2의 마이너스 상황 같은 거. 그렇지? 이거는 2에 있으면 되는 거지. 밑이 2네. 구동방이 안 바뀌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크고 x가 이렇게 답을 적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눈이 어디 갔어? 아, 미안합니다. 이건 눈 있네. 눈 안 붙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풀면 그럼 베타 요거 빼기 구하겠습니다. 1 빼기 빼기 1에서 답 3. 그런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